네, 오늘은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나스닥이 어제 12%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P 500 지수도 대략 9.5% 상승을 했고요. S&P 500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수준으로 큰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식들이 두 자릿수 반등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핵심에는 결국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90일간의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기본 관세 말고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최악의 관세 환경에서는 일정 부분 벗어났다, 이런 반응을 보여준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과매도된 상황에서 증시는 크게 급반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좀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생각보다 4월 9일 상호 관세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최악의 관세율을 부과를 했는데,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던 관세율을 뛰어넘어서 트럼프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증시 하락폭이 좀 과매도되면서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 증시 하락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스닥 기준으로 아직 200일선을 터치하지 못할 정도니까 상당히 과매도된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던 관세 수준의 레벨까지 어느 정도 증시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놓고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던 부분도 있고요.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은 결국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환호를 하긴 했으나 차분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간에서는 작년도 기준이죠.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한 비중이 대략 13.4%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트럼프가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더 올렸습니다. 104%에서 1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현재는 125%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글로벌 상품 거래 총량에서 보면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무역 단절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오히려 더 관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실은 대부분 국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했으나 오히려 중국에게 이렇게 크게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역효과를 더 크게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차트인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트럼프가 발표하기 직전까지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평균 관세율을 측정한 것인데 대략 25.4%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가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더 많은 소비재를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크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타격이 사실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하기 전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2분기에 기업들이 이 관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평균 관세율이 25.4%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후로 결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각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긴 했으나 그러면서 보편과세 10%는 모두 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계산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관세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해보면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 계산이다. 한마디로 시장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크게 반응을 했으나 미국에 수입되는 비중을 차분하게 따져보고 관세율을 적용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계산 품목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어제 발표한 이 관세율 조합이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에 있어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게 단순하게 관세가 125%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 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시장의 이런 환호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결정이 글로벌 상품 거래 총량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무역 재개가 될 만한 그런 수준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기존에 발표를 했던 보편관세 10%에다가 각 나라별로 상호관세 평균을 내보면 이 두 개를 합산해보면 대략 25.4% 수준이 됩니다. 상호관세 부분은 90일 유예를 했으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10%의 보편관세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정도 관세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 정가하지 않고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S&P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략 한 15% 정도 이익 감소가 나타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인데, 여기에 어제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순이익 감소는 15%에서 6%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보면 다시금 25.4%로 계산이 된다. 한마디로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시장은 현재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요인이 뭐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 과거 1기 때도 이러한 유예 정책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상황이었는데 협상을 하면서 90일 유예 정책을 동일하게 썼던 사례도 있고요. 한마디로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증시가 아닌 채권 시장의 패닉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 채권 시장이 큰 폭락을 보였는데요. 며칠 되지도 않았죠. 대략 한 3일 정도 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60bp가 크게 상승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단기간 내에 빠르게 10년물 수익률이 상승을 한 역사상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을 정도죠. 한마디로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미국 채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물론 최근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 만한 요인은 낮고, 팔더라도 중국 지역에서 파는 거지 실제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질지랑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3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5%를 넘어선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채권 시장에 뭔가 붕괴가 나타났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 프라이싱 되려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겠죠. 한마디로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흐름인데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가장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베이시스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가능성을 언급을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파 금리가 그렇게 급등을 했을까란 의문이 있고, 100배 레버리지를 썼다 하는데 베이시스 트레이딩은 원래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70배, 80배 레버리지를 쓰면서 하는 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이고,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 영상을 몇 개 올린 게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에 대한 이런 청산으로 이런 장기채 금리가 튀었다, 이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도 이런 채권 금리의 상승을 우려를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호관세 유예란 정책도 지금 내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장기채 시장금리를 내리기를 원한 건데 이게 지금 관세로 내리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던 게 과거에 나타났던 채권 시장의 패닉셀이 있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발작 사태인데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봐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국채에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던 국면에서 나타났던 패닉셀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번 성격이 저는 이런 사태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왜 시장에서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는 이유 자체가
원래 헤지 펀드들이 뭐 현물과 선물 간의 그런 작은 차익거리를 노리고 지금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베이시스 트레이드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충격을 받으려면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가 높아져야 충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충격이 있을 정도 소파 금리가 튀진 않았거든요. 궁극적으로 베이시스 트레이딩 청산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소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말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레버리지 구조상 빠른 청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만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청산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에 나타났던 이런 흐름처럼 채권에 대한 환매 요구 가능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채권을 환매한 것이죠. 한마디로 증시의 마진콜을 받다 보니까 채권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채권 환매 요구가 나타나니까 역으로 금리가 튀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장기채가 이렇게 먼저 들썩인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만연해 있는 두려움도 한몫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CPI가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이 오늘 나오게 될 CPI가 중국에 대한 관세가 20%포인트 인상된 후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2월과 3월에 부과됐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CP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또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매크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왜 나타났고 정말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더욱이 트럼프가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채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다만 채권 시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 자체가 시장에서 언급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이런 흐름보다는 채권 환매에 대한 요구가 좀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다 찾아서 한 번씩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